정부가 결국 생활 방역 전환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을 선택했습니다. 보름 동안 일부만 완화해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완화지만 생활 방역 전환은 아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요?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주말 동안에 고심을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것이냐. 근데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결론을 냈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과거적인 측면에서 일단 지난주에 총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부활절 예배도 있었고 또 사전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온 국민이 거의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번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 또 접촉을 하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게 드러날 시기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조금 집단적으로 모여있던 거에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저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예,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 스스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완화의 개념보다는 그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다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제는 조금 완화의 측면들을 좀 주고 싶다. 이런 어떤 위로의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아닌 건가요? 정부가 그쵸.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완화라는 표현을 좀 잘못 써서 오해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시설 일부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 일부 시설이 어떤 건지 이제 일단은 완화라는 표현 자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4대 밀집 시설 운영을 이제 아예 중단하게 했던 것을 이제 완화를 하게 했어요. 자, 빨리 넣어주시죠. 네. 4대 밀집시설,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업소. 그러니까 운영을 제한만 하고 아예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건 안 한다. 그 실외, 바깥에 있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재개를 허용해 본다. 그리고 입사 채용시험을 제한적으로 시행해 본다. 이런 건데 이게 좀 차이가 막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데 아닌가요? 사실 실외시설의 단계적 재개나 채용시험의 제한적 시행에 관한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군요.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4대 밀집시설의 운영 제한을 이제 뭐 행정적으로 이제 요구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자유롭게 운영할까 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지지난주 뭐 2, 3주 전에 유흥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벌어졌었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 또한 대규모 노출자들이 확인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 4대 밀집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의 고강도처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생각에는 좀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애매한 거를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놔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긴장을 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앵커분 말씀하신 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그 회의 때도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은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4가지 그 밀집 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푸는 거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좀 했었는데, 민간 방역위원들, 민간 위원들도 반대를 했었는데 그냥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어요. 좀 살짝 나왔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의 이동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된 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생활 방역에 대한 컨셉,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서로 오해가 좀 있고 약간 동상이몽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전문가나 이런 경제를 하시는 분마저도 생활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을 받다가 전문가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생활 방역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주를 더 연장을 해서 생활 방역에 대한 측면들을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거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더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장 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학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등교 개학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정부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교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걸까요?
사실 학교를 개학했다가 이미 힘들어진 국가가 있죠. 예. 이제 싱가포르를 보게 되면 개학을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낮게 유지가 돼서 개학을 했는데 네. 개학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그런 그쵸. 상황이죠. 그래서 예. 개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개학을 한다는 거는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려는 측면 때문에 개학하자마자 뭐 유치원에 집단 발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직장 또는 이주 노동자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강력하게 온라인 수업을 강화시켰고 직장들 아예 출근 재택근무하라고 더 강하게 좀 락다운을 좀 시킨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싱가포르 상황만 보더라도 개학이 주는 그런 파급성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좀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상황을 완전히 좀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오기 전에는 힘들다. 근데 그 강력한 무기라고 해봐야 백신인데 백신이 나오려면 뭐 다들 1년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논문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논문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되고 다만 사회에 취약한 계층들을 좀 돌보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각오를 좀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